2013년 광주 공예산업 육성 프로젝트 매니저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 장상구 원장님부터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공예산업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3년째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와서 자꾸 이제 이렇게 깁도 씌워 나가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좀 이렇게 우리 공예라는 것이 다 분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이렇게 공략을 해보자.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허브도 만들고 해가지고 확산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아주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뭐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몇 년 이렇게 해주실 건데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자생,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그런 게 필요하겠다, 중요하다고 지금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해봅니다. 뭐 좀 잘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설명해 들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제시해 주시고 그걸 보완 삼아서 더욱더 센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KGC 코리아 정우영 대표로부터 2013 광주공예산업 육성 프로젝트 매니저 연구 영역 최종 보고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영입니다. 광주 소재 공방이라는 것은 소량 생산이고 소자본이고 마케팅 능력이 없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많이 좁아서 온라인으로 해외로 진출하자는 측면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고요. 지속적으로 수익 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센터 담당자나 공예인이나 운영사업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 컨설팅을 하면은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제가 인력을 배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 제가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상품을 팔고 브랜딩을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익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양, 이게 대해서 제가 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공예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제 일환이고요. 첫 번째 목표겠죠.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저는 어디 가나 컨설팅을 많이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CI라고 얘기하는데, CI 하면은 뭐 많이 쓰죠. 조직 자체가 한 개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 생각이 통일, 그리고 행동의 통일, 그리고 보여지는 통일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실행 전략이라 하면은 뭐 허브 사이트를 만든다, 쇼핑몰을 구축한다, 사진을 찍는다, 기타 뭐 페이스북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중점이 되겠습니다. 소재 공방 육성 사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 광주 공예 생태계 육성입니다. 생태계 육성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되면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칙들은 저기에 위배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공예인들이 안정적으로서 업으로서 공예를 영위할 수 있는 것. 광주 제품 같은 경우는 소량 제조의 작품성 제품이고 가격 경쟁력이 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걸 팔려 그러면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만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팔리기가 어렵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때문에 브랜딩 허브를 구축하기로 목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골 자체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변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브랜딩 허브가 뭐냐? 모든 컨텐츠를 모아주는 허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전략 자체는 뭐냐면은 IT 공예인 육성입니다. 우리가 허브를 아무리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끊기면 끝납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근데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공예인 스스로가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행동 자체는 사진 촬영, SNS 촬영, 영상 제작, 유인물 제작 등등 공예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다룬 게 판매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 촉진도 마찬가지로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에 의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건 CI 문제인데 저런 생각을 통일이 돼 있으면은 일을 하자는 거죠. 장군이 이 길 가자 그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공예인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 브랜딩하고 판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광주 공예 자립 생태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T 공예인 육성과 개방 참여 공유. IT 공예인이 됐는데 스스로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거를 익히셔야 되거든요. 블로그를 하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IT 공예인까지는 되셨어요. 그 다음 단계 마케팅적인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 자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PM은 역할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지 제가 이 일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떠나면은 생태계가 육성이 되나요? 남아있는 사람이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면은 그 정신을 저와 GDC 멤버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운영 주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누가 선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예인들이 이 생각들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벌써 많이 하고 있거든요. 뒤에 오면 우리가 했던 일들은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IT 공예인들 많이 되셨나요? 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포털 사이트가 뭐냐를 먼저 한번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거를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포털을 끄는다. 우리 사이트에 올려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우리 ONG 끌어들여서 페이스북으로 옮기죠.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그 친구들 자체가 쭉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한 개의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자단 지금 여기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컨텐츠 제작 능력을 이미 보유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트위터에 옮길 거고요. 이따가 제가 QR코드도 제가 사용한 사례들을 보시게 될 텐데 거기를 찍어 오시면은 우리 관련된 영상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공예품 할 때 홍보해 내는 방식이랑 제 성과를 QR코드에 넣어놓은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QR코드에 넣어서 블로그에, 카페에 이북을 만들고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홍보해내고요. 사이트에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을까를 온라인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쇼핑몰 이베이, 공예 쇼핑몰 이태리에도 들어가고 싶고요. 그 부분을 우리는 한 개의 컨텐츠가 만들어주면 번역해서 그걸 할 겁니다. 예산이 다 잡혀있고요. 그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컨텐츠가 쌓여서 한번 올라갔던 사람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거의 호스팅비만 내면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되겠죠. 그게 브랜딩.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오펜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요. 그 쇼핑몰에서는 우리 컨텐츠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컨텐츠가 있어야만 팔리는 거고 공예품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거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브랜딩 허브 사이트 구축. 이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워드프레스.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실은. 처음은 굉장히 쉽고요. 나중 가면 좀 어렵습니다. 공예인은 쉬운 단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예인들을 저런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기획을 해서 워드프레스가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석 달간 학습 및 실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워드프레스의 습성 자체를 모르고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뭔가, 뭐가 안 되는가, 뭐가 좋은가, 어떻게 하면 연동이 되는가 부분 자체를 석 달, 넉 달을 공부를 해서 스스로 제가 해준 거는 세팅하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만들었죠.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죠. 장단점, 문제점 파악 완료됐고요. 제작업체 작업 지시가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가 뭔가 공예인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테마. 저희가 테마 이거 한 개 60불 정도거든요. 6만원, 7만원짜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면은 200 몇십 불, 300 몇십 불, 30만원 들여서 공예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죠. 한 개의 테마를 골라가지고 저기 들어가면은 저런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블로그 관리하듯이 저기 글자만 바꿔주면 사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우리 꽤 있고 공예인들이 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허브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저희 브랜딩 허브 사이트의 연습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면은 아마추어가 제작한 겁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은 그냥 프로가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안에 뭐 이런 것들 다 되고요. 뭐 누르시면은 영상 하는 것들도 굉장히 쉽고 SNS 하는 것들도 바로 되는, 플러그인으로서 바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영상 넣기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 자체까지 가는 거를 IT 공연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영상을 틀면은 바로 또 나오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7월 하순에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달 후에는 연유리 없이 브랜딩 허브 사이트가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업체가 여기를 참여한 이유 자체가 광주시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인데 5천만 원 이하는 입찰을 안 한답니다. 근데 워드프레스였기 때문에 입찰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더불어서 쇼핑몰도 지금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허브에 들어갈 컨텐츠를 누가 만드느냐? 저희는 기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기자단이 한 20번 정도가 출범을 했는데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 컨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퍼뜨려질 거니까. 기본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할 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방 참여 공유. 오렌즈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만들어주고 끝입니다. 공예인들은 그냥 와가지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만들어주는구나. 이거면은 그 다음에 아무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개방을 합니다. 모집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든요. 만들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같이 공예인이 공예인이랑 기자단이랑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홍보를 하느냐? 센터도 홍보를 하겠지만 기자단이랑 공예인이 스스로 홍보를 합니다. 뭐 애플 앱스토어나 레고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한번 더 보게 되면은 공예인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신청해서 선정 방법에까지 어떻게 했느냐? IT 공예인 육성에서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들 사진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영상 자료, 텍스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스스로 CF 영상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오면 좋고 혹시 어려우신 분은 오시면은 우리가 조금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5분을 만들든 10분을 만들든 15초를 만들든 영상만 넣든 텍스트만 넣든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15개. 그리고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좋아요 투표를 했습니다. 좋아요는 1인 1표거든요. 여기서 사전 흥행이 일어나죠.
15명 오셨는데 10명을 선정하는데 커트라인 자체가 16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상에서 좋아요 160개 받기 어렵습니다. 160개를 받으려면 이분들이 얼마나, 여기 다 증인들이 다 계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가입하죠. 그리고 이 퍼뜨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너 가입해라. 지인들한테 가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주변에 공예인들이 가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가르쳐드려요.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유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유를 해야 더 들어오거든요. 태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분들이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하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 우리 한 목표를 높게 잡아서 3만 뷰 정도를 목표로 하자. 한 3만 뷰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론이 3만 7천 뷰 나왔습니다. 이게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한 것 자체는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과 스스로 IT 공예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분들이 대단하시구나. 처음에 보시면은 6월 25일 날 막 쭉 저 정도였습니다. 좋아요랑 방문자 수가. 근데 확 늘었죠.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공유를 한 겁니다. 스스로 공유. 처음에는 공유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게 요번에는 여기서 했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스스로 공유하는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벌써 반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이로써 저희는 10명을 배양을 했고요. 이분들은 작품, 공방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 영상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작품 5개에 관해가지고 제품 소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영상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합니다.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그거거든요. 6월 7일 날 전쯤에 이벤트를 하니까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기뻤죠. 저게 한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전체 조회수가 41%가 뛰는 거죠. 뭐 팬의 친구가 11만 명이 되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죠. 이걸 하면서 기사가 나왔죠. 그분이 기사에 났고요.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초 실무를 여러분들이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공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찍고 촬영하고 공유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거고, 그 인력 자체가 운영자 그리고 공예인들한테 다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에 자주 오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너무 세팅하는 단계에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 전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능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영씨가 맨 처음 만든 영상입니다. 한 석 달 전에 가르쳐주고 나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오엔즈 매장 소개하는 영상. 신세계백화점에 매장이 있는데 어떤 매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구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무슨 물건 파는지 어떻게 아나? 근데 우리 오렌지에 오시면은 매장도 저기 있구나, 저기 한번 가봐야겠구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저거를 터뜨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만드는데 시설물 관련된 영상도 만듭니다. 판매장, 또 뭐 이렇게 나무 뭐 장작총 이런 데를 어떤 건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된 홍보 자료 없거든요. 기사 같은 거 하나 나와서 사진 몇 장 있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가 있고 어떤 작가가 뭘 하는지, 우리는 작가가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퍼뜨릴 거니까 아, 그러면은 저기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게 생태계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저희가 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맥을 구축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라 쉬운 것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했고요. 장비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해나갈 겁니다. 저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스튜디오까지 갖춰지면은 아마 이게 굉장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페어를 하게 되면은 이 기간 중에 잠시 한 달 요 기간 중에만 돈을 바짝 씁니다. 노력을 반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바꿔보자는 겁니다. 홍보비가, 우리는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집할 때부터 야, 너네 모집하면은 우리 기자단이 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브랜딩을 해준다.
공방 소개도 하고 이번에 나가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거기 가면은 만날 수 있다고 우리의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줄게. 참여하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SNS 및 ONG 포탈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전 흥행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내가 저기 페어에 가면은 저 작가님 만날 수 있구나, 저 작품을 살 수 있구나, 이거겠죠. 사전 흥행이 되고요. 이게 끝나면은 끝인가요? 영상이 나왔죠. 영상이나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영상이나 컨텐츠를 공방에서 직접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쇼핑몰에도 쓰기도 하고 블로그에도 쓰기도 하고 우리 뭐 책 만드는 데도 쓰기도 하고 이북도 쓰고 팟캐스트 쓰고 다 쓴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좋은 거는 영어로 번역도 하고 나중 되면은 고객과 공방의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그 영상이 돌아다니는 이상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수공예품은 어디 가가지고 사라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니아가 생겨가지고 1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한테 찾아와서 사가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SNS에 능숙하고 전 세계인의 ONG를 인지하는,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생존 가능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관련 영상이나 페이지를 QR코드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제가 착수보고에서 했던 거 그거 궁금하시면은 가져가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예인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할 때도 제가 직접 몇 명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쫙 뿌려요. 그러면 저게 그런 개념이구나. 찍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100번 말해봐야 기타 뭐 선정하는 것들, 뭐 그 이벤트 관련된 뭐 영상이 훨씬 더 많은데 몇 개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입니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사업에 관련돼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예. 제가 먼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방금 운영하신 우리 농협 프로젝트 매니저의 그 방향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도 동의하고요. 되게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뭐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뭐 다른 의미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더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 한 4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ONG라는 브랜드를 결국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서 플랫폼화 시킨다는 말씀에서 결국 이 ONG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통에서도 뭐 SCM이라고 해서 이제 전사적 자원과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할 때 보면 원재료를 수급하면서부터 그리고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런 체인이 있습니다. 사슬이 있는데 여기서 공예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원재료를 납품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획을 하시는 우리 공예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생산을 하시고 또 판매를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예인들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면 저는 이 생태계도 결국은 지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ONG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만들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예를 들면 나도 이런 교육을 받고 공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면 실제로 결국은 이 원재료를 예를 들면은 뭐 납품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생태계 플랫폼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만 결국은 더 훨씬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좀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예인뿐만 아니라 공예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ONG라는 게 있다는 자체를 알리지 못하면 실제로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광주시에 있는 모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분들도 좀 알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만드신 이런 영상들을 뭐 SNS도 좋고 그리고 사이트도 좋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또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지금 모든 IT 기반이 생활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광주시에도 아마 수많은 IT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홍보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NZ 플랫폼 사이트의 핵심은 결국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건데요. 이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산할 거냐를 위해서 기자단을 이제 만드셨고요. 그래서 기자단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데, 저도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은 플랫폼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게 생태계가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야만 유저들이죠. 그 사이트로 들어오는 어떤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런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부분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웹 기반으로 지금 이제 먼저 만드실 건데 제가 방금 들으면서 모바일도 다 들어가봤는데 그 모바일 기반에서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한 게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반드시 지금은 모든 게 모바일로 최적화됩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모바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플랫폼 자체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들 그 다음에 검색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반드시 모바일에 최적화되는 부분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예품을 결국은 이렇게 생산을 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는 이 공예품의 실질적인 구매 첫 수요추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이 좀 가격이 나가는 이런 공예품을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예품은 특정 타겟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타겟이 있는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인들이나 이런 기업가의 만남이죠. 공예인들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ONG가 있다는 걸 좀 알리고 그리고 그런 기업인들이 선물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다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홍보가 안 돼서 구매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수요처를 발굴하고 영업하는 노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 만드는 건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플랫폼 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제대로 구축이 되면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게 완성되는 시간은 1년, 2년, 3년 그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 생태 구성을 위해서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부를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공사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임무 원료 필수군이라고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앞으로 멀리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바일 기반으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바뀌는 그 시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보면서 적극적인 우리 디자인 센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하고 재료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에 그 내용들을 다 발표드리긴 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핵심 사항이죠. 그 부분에서 1기, 2기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핵심적인 사람들은 한 명 정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모바일 CF의 제가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우리가 솔직히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이 저만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지영 씨한테는 칭찬의 말을 해주고 싶고요. 일단은 발주가 나간 데는 모바일 기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구축을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해서 저기 아까도 자료를 보시면 영업에 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영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아까 전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영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책자가 만들어지고 자료가 만들어지면 원장님한테 떠넘깁니다. 본부장님한테 떠넘기고 팀장한테 떠넘기고 다음에 시장님한테도 가가지고 떠넘깁니다. 이걸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에다가 우리 우편료 다 책정돼 있거든요. 그거 제작비 있고 우편료 기관에 다 보내려고 우편료까지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제일 핵심적인 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오리지널 공예인의 특성들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특화되게 광주에 와봐서 이제 저도 자문하면서 아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예하면 떠오르는 전통 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속해 있고요. 또 차별화되게 또 그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부양됐던 것들 뭐 슈가 크래프트도 있을 거고 쪼크래프트에서 다양하게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예하고는 아주 광주 공예는 지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핵심적인 하나가 수공예하고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분명하게 부분이 나눠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수단들이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SNS도 쭉 했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툴들은 큰 갭이 다 만듭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걸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메인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는 거죠. 이런 툴들은 저희 업체들한테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든 업체들은. 그건 쉽게 영역 주고 하면 훨씬 더 디자인 멋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또 그 공예가들 참여하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또 단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지만 만들고 그거 하는데 되게 부대끼지 않나요? 거기에 유통까지 해버리시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광주 공예의 어떤 부분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단점이 돼서 그래서 그런 핵심들을 명확하게 전략들을 포인트 하나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고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들고 해야 될 핵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다른 이런 부분들은 만들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ONG 만드는 온라인 사이트 그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 오히려 거기서 나름대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더 디벨롭을 시킬 겁니다. 훨씬 더 해갈 것이고 그래서 전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요약을 하면 그 툴이 아니라 그 툴이 강제 디자인까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실무 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여기 보면 유통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실무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유통에서 가장 포인트들은 공급자들 공급을 못 해주면 ONG 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배달 같은 거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트가 불만이 토하고 이러면서 회사가 망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상황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게 일반적으로 뭐 사이트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는 사실 1년도 안 가고 오히려 브랜딩이라고 했는데 이 브랜딩이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아주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좀 그 남은 기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그 보충이 돼서 좀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그나마 물론 제가 또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항상 강조하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실패하는 방법은 압니다. 예, 성공은 그 누구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이 새로운 거면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일반적인 룰로 가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모처럼 정말 좋은 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우리 광주의 공예 산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참 좋은 출발의 용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분들도 얘기가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도 꽤 많죠. 그래서 특히 이런 일에 우리 디자인센터가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금씩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특히 공예인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같은 디자인 분야지만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없죠. 우리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공예인들의 성격 변화도 올 것이고 시장의 변화도 올 거고 상당히 좋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좀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에서 시작하는 거고 IT 공예인이라는 그 이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광주 하면 뭐 민주유권 평화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상 자체에다가 필요할 시에는 이 수화라든가 뭐 영어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을 시키는 일을 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배려하는 사회를 우리 공예인들이 앞장서 간다는 이런 이미지도 동반해서 같이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4가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콘텐츠와 이제 품질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격의 적절성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대중성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공예인들도 어느 부분만큼은 좀 접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의 작품이 어느 정도 인지되고 시장에서 잘 팔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공예인 개개인들의 그 가격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격의 대중화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결국은 이런 사이트가 또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날 며칠 잠 안 들이고 만들었으니까 이 가격 받아야 돼 하고 무조건 우리는 인정하죠. 전문가끼리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컨트롤을 조금 한번 잘 하셔서 그리고 그 가격까지 같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요즘에 뭐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컨텐츠와 가격의 적절성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공예인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게 좋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사이트도 코너에 좀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왜냐하면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내가 말로 표현은 난 도저히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만남의 장, 활용하는 사람으로서의 만남의 장도 좋지만 사실은 요새는 소비자는 그냥 컨슈머가 아니고 프로슈머거든요. 일종의 생산하면서 자기가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공예 제품을 써보시면서 의외로 저는 공예인들이 그 소비자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남에 그 소비자와의 아이디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같이 좀 장차 생각이 좀 됐으면 참 좋겠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공예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세스가 공개된다면은 전문가로서의 좀 더 확실한 그런 입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결국 이것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좀 전에도 뭐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2부 형태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책자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 테니까 2부 형태로 만들어서 각 기업 홍보실에 좀 보내본다든가 하는 거 그거를 처음에는 샘플로 몇 개 정도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우리 공예인들이 IT와 가까워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참 보람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의 조희동입니다. 작년에 11월 1일이었나 그랬었죠. 네. 그때 팬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일이 채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세련되신 것 같아요. 촬영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셔서 그런가요? 굉장히 좀 여유로워 보이시고 그때하고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갖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는 컨텐츠가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공예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제 저는 일단 동의를 하면서도
오늘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높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공예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부분은 유통이거든요. 잘 만드는 거, 재료를 싸게 사오는 거, 이거 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장 큰 그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소규모성, 뭐 작품성, 뭐 제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유통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법 또는 툴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사업 마인드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사이트 구축하는데 또는 그 웹상에 어떤 컨텐츠 구축하는 데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 번 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를 주면 그냥 하나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이제 또 100이면 100사람이 또 다르게 한 가지씩만 더 구성을 하더라도 200까지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송 교수님 아까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마케팅 전략 전문가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소비자 니즈에 파악하고 소비자 접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나고 소비자가 뭘 바라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두 가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방안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스로 그 조합 차원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가 또는 정부가 일정 부분 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자생력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그 속에서 이제 경쟁도 하면서 또 협력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는 뭐 카페를 하나 열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재미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그 수집보다 그러니까는 커피 전문점을 하나 열어놓고 거기에 좀 전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차원에서 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동으로 이제 그 운영자는 뭐 모집을 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커피는 그렇게 해서 내고 또 거기에 있는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제 조합원들이 거기에 콘텐츠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예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소자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인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광주시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마케팅 연구소를 좀 빨리 설립을 해주자. 빨리 운영을 하자. 디자인센터 안에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장에서는 어떤 소재, 어떤 재료가 또 어떤 재료의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 또 디자인은 어떤 형태가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공예업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의 마케팅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산 차원에서는 그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겠는가 그쪽은 이제 저도 좀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좀 기발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예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광주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콘텐츠 확보에 관련된 부분에 드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만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예인을 IT 공예인으로 육성하는 그 자체가 컨텐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자단을 운영하는 우리가 뭐 다른 콘텐츠를 계속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기 영상 만드는 게 보면은 예산 짤 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사소한 영상 우리가 뭐 행사한다든지 간단한 것들 같이 전문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IT 공예인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고 우리가 이 교육사업만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생성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트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다 나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공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어떠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힘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인은 혼자 하는데, 혼자 하거나 둘이 하는데 완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자력 갱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만 것 다 하듯이 힘들더라도 조금은 만드는 거를 100%, 95%하고 뭐 파는 걸 5% 하는 게 아니라 20%, 30%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그게 힘들 수 있지만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기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그게 일정 부분 걸러집니다. 일정 부분 가격에 대해서 팔리는 상품은 그리고 브랜드 인증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인급을 했는데 이게 브랜드 인증 자체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결과 보고서도 적어놨지만 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는 것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축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잡히면 브랜드 인증에 더 하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만남 이런 부분도 우리 브랜딩 허브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만남을 고려를 합니다. 이거를 그게 소비자를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운영자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답을 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시행을 하면서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다 그러는데 저희 영상 부분 중에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에는 5개 정도로만 되지만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예산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진 않을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북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책 내는 거에 비해서는 돈이 적게 듭니다. 특히나 요즘 나오는 아이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여드리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렇게 교육을 좀 더 배우러 가고 싶은데 한 개만 키워드만 하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이북 자체가 활성화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시장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품이나 사진이 나온 동성 영상이 나오는 이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랑 연계되는 부분도 저희도 카페 개설 이렇게 조인영 박사님 얘기해 주는데 카페나 이런 걸 하는데 오프라인이랑 연계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헨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장을, 여러분의 공방을, 여러분의 판매장을, 여러분의 카페 만드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카페 개설 자체가 우리가 기본 정신 자체가 개방 참여 공유입니다. 카페 개설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 플랫폼을 개방시켜서 그 사람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더 질문 더 해주시면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업 지시사항에 또 문제가 있거나 제가 뭐 결과 복수를 뭐 적어놨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뭐 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렌드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산업부에서도 전통 공예법을 전통 공예 육성법 이걸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이쪽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하나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CB에서 이렇게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받을 또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받을 그런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